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25년 3월 37번부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의 주제문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연골 작동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 건데요. 화면에는 여러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골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윤활렉을 빨아들였다가 내보냈다가 이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카틀리지라고 나오네요. 이게 연골이에요. 연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말이죠. 연골은 중요해요. 무엇에 있어서? 건강한 펑셔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동명사로 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ing가 빠지면 기능을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펑션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명사가 되는 거지. 건강한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무엇에? joint, 관절이란 뜻이에요. 관절의 건강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관절은 연골이라는 것은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러하다면이 나오고 부사절이 지금 껴들어갔어요.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bears weight를 한다면, bear라는 뜻은 곰이란 뜻이 말고 견디다 라는 뜻도 있고요. 워낙 뜻이 많습니다. 특히 그 관절이 뭘 견딘다면, 무게를 견딘다면, 모처럼 너의 무릎처럼 무릎과 같은 무게를 견뎌야 한다면, 관절이라는 것은 연골이라는 것은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릎에 관절은 아마 아실 거고 연골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능을 할 텐데요. 우리의 무릎과 같은 무게를 견딘다면 관절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은 바로 연골이 되겠습니다. Imagine, 상상해 볼까요? For a moment, 잠깐 상상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imagine의 목적어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상상해 볼까 하면서 for a moment가 전면구로 살짝만 가려지게 되면 바로 imagine의 목적어 등장할 거예요.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s. 너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어디를 들여다봐? inner, 안쪽의 작동 방식이니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 무엇에? 너의 왼쪽 무릎의 내부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왼쪽 무릎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뭐 할 때? 너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됐죠? 부사절이 중간에 껴들어 왔고요. 너가 길거리를 걸을 때 너의 왼쪽 무릎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면의 작동 방식을 한번 상상해 보자. 자, 그럼 좀 이따가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When, 뭐 할 때? 너가 shift 할 때, 바꾸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shift는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바꾸게 될 때, 여러분의 무게를 전환하게 될 때 하면 말이 조금 더 이뻐질 것 같고요. 구조상으로 보면은 지난번 다람쥐 예시에서 나왔던 똑같이 from A to B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왼쪽 무릎에서 어디로 지금 체중을 옮기냐? 너의 오른쪽으로 체중을 옮기게 될 때,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가 되겠죠? right leg가 생략이 됐어요.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바뀌게 될 때, the pressure, 그 압력은 무엇의 압력? 왼쪽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것은 힘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 무릎에 가해지던 그 압력,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 방출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압력이 지금 풀리는 것 같아요. 압력이라든지 힘이 풀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직접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좀 이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너 워킹스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지금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무게를 바꿔요. 그럼 보세요.
제가 왼쪽 다리에 힘을 줬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될 때 왼쪽 무릎에 힘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쵸? 요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 과정이에요. 왼쪽 무릎에 힘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관절은 어디에 있는 관절?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관절은 그러고 나서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삽입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너의 왼쪽 무릎의 관절은 말 그대로 drinks in이에요. 이렇게 큰 따옴표 달려있는 건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빨아들이게 됩니까? synovial fluid라고 얘기를 해요. 플루이드는 액체라는 뜻이 있어요. 유동적인이란 형용사도 있고요. 반이어는 솔리드입니다. 그건 고체입니다. 플루이드와 솔루이드. 그러면 synovial, 이게 부드러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윤활액입니다. 윤활액을 어떻게 합니까? 빨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골수 같은 느낌이겠죠? 윤활액을 쫙 빨아들이게 됩니다. 하면서 in much the same way 하고 대시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전치사 명사 덩어리인데 the way 다음에 that 보이십니까? the way that 보여요? 그러면 느낌상 뒷문장을 보면은 주어 나왔고요. 빨아들인다 라는 동사 다음에 liquid, 액체라는 동사의 목적어까지 나왔으니까 the way 대세 계열은 how의 계열이었던 거 맞죠? 그러나 the way how는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쓸 수는 없지만 이거 관계 부사의 대용이네요. how를 대체한 표현인 느낌이 들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있습니다. 전제 조건만 들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연습 이게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위치를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은 원래 구조가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관계부사 how 있죠. 관계부사 how 수이나 이니치로 바꿔서 썼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이니치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 아마 이 전치사는 뒤에 있다가 끌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를 무조건 쓰고 싶다? 그러면 뒤에 어딘가에 in을 붙이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위치는 가능한 겁니다. 이걸 끌고 와서 이니치로 만들었고 그걸 한 단어로 압축해서 how 계열로 만들었던 거 맞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when put in water 지금 약간 분사구문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과거 분사 맞죠? 이게 만약에 과거 동사라면은 예진아 주어도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없고요. 얘가 과거 동사라면 능동이니까는 명사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개의 문장이니 아마 여기에 in이 있다면 그때는 위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상승 이동시켜서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상승 이동시켜서 in이치로 만들어주고 그걸 압축을 해서 how로 쓰고 싶었지만 the way how는 쓸 수 없으니 관계부사의 대용 that을 썼다. 물론 문장에서 없어져도 상관도 없고요. 그쵸? 구조를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다시 접근해 보면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윤활렉, 골수와 같은 것을 쫙 빨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 In much the same way, 마치 모처럼 굉장히 똑같은 방식처럼. 자, 그러면 어떤 방식과 비슷한데 예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스폰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비슷한 방식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when 뭐 할 때 왠지 여기 느낌상 어디 갔어? 스펀지. 여기에 있는 주어랑 똑같았겠죠? 원래는 아마 it이 있었을 거고 is가 있었을 거야. 여기서 it은 스펀지를 의미를 하겠고 스펀지가 물속에 두어진 것처럼 스펀지가 물속에 두어졌을 때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생략시키고 이거 being이 된 거네. 그런데 being마저 어떻게 생략이 돼서 when put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마 문제는 put이냐 putting이냐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좋아요. 항상 유추하세요. 예림아 과거 분사가 나온다, 현재 분사가 나온다. 그럼 늘 두 개를 비교를 할 거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를 보시고 being 들어가도 된다는 거 상관없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이거는 내용을 정리하기보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무릎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면의 작동 방식을 봐야 하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지금 힘을 옮길 거야. 요렇게 옮기게 되면 왼쪽 무릎에 힘이 싹 빠지면서 이 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윤활액을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다시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구조가 문장 삽입으로 충분히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윤활액을 빨아들이고 나서 오른쪽 다리에 압력이 풀리게 되면 오른쪽 다리에 있는 그 연골이 윤활액을 빨아들이겠고 왼쪽 다리에 있는 윤활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다른 소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when 뭐 할 때 여러분이 take another 뒤에 단수 또 다른 걸음을 걸을 때 그러니까 한 번 걷고 또 다른 걸음을 지금 걸을 때 그리고 동사병렬 전달하게 될 때 그 무게를 다시 어디로 됐어요? 다시 어디로 무게를 전달해요? 다시 어디로? 왼쪽 다리로 무게를 전환하게 될 때 much of the fluid skids out of the cartilage라고 얘기를 해요. 부사절 여기서 끝났습니다. much of the flui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조심하세요. 윤활액의 모든 것이 아니라 윤활액의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활액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 조심하십시오. much죠, much. 모든 것이 아니라 많은 윤활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man이라고 쓸 수 없는 이유는 얘는 불가산 명사랑 같이 다녀요. 그쵸? 이렇게 불가산 명사하고 같이 다니고요. 수일치의 조건이 얘가 되겠네. 셀 수 없는 명사고 조금 어려운 말로 부분 분수 표현은 오브 뒤의 명사를 보고 수일치를 시킨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느끼기보다는 얘도 단수 맞죠? 얘도 단수잖아요? 그럼 동사도 당연히 단수가 돼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매니로 바꿨으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림아 많은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내용. 윤활액의 상당수가 어떻게 됩니까? squeeze out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 해설본에서는 압착되다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뜻이 맞습니다. 근데 squeez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뭐 스펀지 같은 거를 주고 쫙 짜내는 게 이게 스퀴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쫙 짜내지는 거니까 말을 쉽게 하면 압착되다라고 안 해도 되고 윤활액의 상당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어디 밖으로 나와요? 윤활액, 저기 관절이죠. 연골 밖으로 쫙 나오게 됩니다. 그쵸? 압착된다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윤활액이 자꾸 말 꼬이네. 연골 밖으로 계속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으로 지금 여기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다시 또 다른 걸음을 걸었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윤활액이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This squeezing 이렇게 쫙 나오는 현상은 압착되는 거니까 쫙 나오게 되는 것. 무엇에? 관절액이 쫙 나오게 되는데 into and out of the cartilage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 해석을 보면은 안팎으로라고 돼 있었거든요. 안쪽과 밖이니까.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과 밖이라는 느낌을 잡으면은 왼쪽 무릎에 압력이 풀리게 되면 윤활액을 쫙 빨아들이죠. 안쪽으로 쫙 빨아들이고 다시 힘을 가하게 되면은 윤활액이 나오게 되는 것을 into and out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관절에 있는 액체가 쫙 나오게 되는 것. 어디 안쪽과 밖으로? 윤활액의 안팎으로 관절성 액체라는 것이 쫙 나오게 되는 것은 helps,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연골이죠? 연골이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준사역 동사 help 맞습니까? 주어가 this squeezing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투부정사가 돼도 상관은 없더라 라는 거겠고 respond라는 단어는 to를 항상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골 안팎으로 유동액이 쫙 나오게 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연골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he off and on 이런 표현은 좀 외우는 게 좋긴 합니다. 지속적인, 연속적인,
무엇에 대처하도록 도움이 됩니까? pressure of walking,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걷기의 압력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without 뭐 하지 않고 breaking under the pressure. without 다음에 ing네. 부서지지 않고 어디 속에서 그 압박, 힘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 힘의 아래에서, 힘에서 연골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걷기의 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조차 우리의 내면의 작동 방식을 보게 되면 무릎에 힘이 왔다 갔다 할 때 연골이 그 윤활액을 빨아들였다가, 그렇죠? 내보냈다가 이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부서지지 않고도 걷기의 힘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수업 다 끝나고 한번 걸어볼 때 윤활액이 지금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일부러 안 한 거는 여러분이 가급적 최하시키는 게 가장 좋은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연골이라는 기능, 그리고 관절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고 연골이 그 윤활액을 빨아들이고 내뱉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의 다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37번 마무리하시고요. 38번 갑니다. 필자가 하고자 말은 두 번째 카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카트는 필요가 없습니까? 첫 번째 카트는 예시가 나올 건데 이 예시가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또래와 놀면서 아이들은 도덕성을 형성합니다. 지금 첫 번째 커트에서는 도덕성이라는 말이 애초에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예시를 던져놓고 그 예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래와 놀면서 아이들은 도덕성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문장에 피아제라는 사람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교육가이십니다. 피아제는 put, 시제가 지금 과거인가 본데 만약에 예리만 얘가 현재면은 피아제 푸츠가 되겠죠. put, 과거형입니다. 피아제는 두었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어디 안에 두었니? 두 개의 다른 유리잔에다가 두었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수인아? 똑같은 양의 물이에요. A tall narrow glass, 키가 큰 좁은 유리잔과, 좀 이따 그림 그려줄게. 키가 큰 좁은 유리잔과 넓은 유리잔, 이 두 개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었지. 그러고 나서 asked,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ask 목적어 투부정사 비교해보라 라고 요청했어요. 뭘? 두 개의 유리잔들을 비교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컵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a tall, narrow glass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과 이렇게 넓은 유리잔 됐습니까? 넓은 유리잔에다가 물을 지금 두었는데 이건 똑같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높이가 좀 달라 보이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부피의 면적에 따라서 이 물 높이가 지금 달라 보이잖아요. 똑같은 양의 물을 지금 두기는 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했었죠? 그 물잔 두 개의 비교 한번 해보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피아제의 요청에. Kids younger than 6 or 7. 꼭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 아이들인데 더 어린 아이들, 6살이나 7살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4, 5살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6살이나 7살보다 더 어린 아이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어쨌든 이런 어린 아이들은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목적어 된 The tall narrow glass now holds more water. 그렇네. 선생님, 키가 큰 좁은 유리잔이 지금 홀즈하고 있어요. 홀즈. 뜻은 워낙 많아요. 뭐 보유하다, 가지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워낙 hold가 뜻이 많아요. 그래서 hold true 하게 되면 적용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hold 뒤에 행사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개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피아제 선생님, 키가 크고 좁은 유리잔이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아이들은 얘기를 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Because, 왜냐하면 the level is higher. 그 높이가, 수준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아마 여러분 수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물 높이입니다. 물의 높이가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하죠.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And when they are ready. 그리고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네요. 뭐 할 때? 아이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물 높이에 대해서 구분할 준비가 되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일 때 아이들은 figure out,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아이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알아내게 됩니다. 무엇을? The conservation of volum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conservation이라고 얘기하면 보존하다에서 나온 명사가 되니까 아마 보존이 되겠고 볼륨이라는 거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워야 돼. 옛날에 서연아 단어 수업 때 했거든요. 이게 소리의 크기 그런 게 아니라 부피, 양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the conservation of volume이라고 얘기하면은 부피 보존의 법칙이겠죠? 아마 우리는 뭐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다들 똑똑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다 아시긴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똑같은 양의 물인데 컵의 모양만 다를 뿐이니 우리는 부피의 보존의 법칙을 알긴 하겠지만 아이들은 몰랐었겠죠.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부피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For themselves. 그들 혼자서, 아이들 혼자서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펜 돌립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죠? Just by playing. 단지 뭐함으로? by ing. 단지 놀아봄으로써. 무엇을 가지고? With cups of water. 물컵들을 가지고 단지 놀아봄으로써 아이들 혼자서 부피 보존의 법칙의 양을 알게 된대요. 잠깐만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은 똑같은 양이라고 인지를 못했지만 컵을 가지고 놀아보게 됨으로써 부피 보존 법칙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도덕성이라는 건 역시 함께 놀면서 어떤 느낌이 나올 건지 알겠어요? 도덕성이라는 것도 또래와 함께 놀면서 발견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도덕성과 관련된 이론들은 되게 많죠. 도덕성은 선천적이다. 도덕성은 후천적이다. 도덕성은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아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피아제 역시 잠깐만요. 계속 빨간 펜 가지고 계십시오. 피아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아이들의 이해는 무엇을 이해하죠? 모랄리티, 도덕성에 대한 이해. 자, 이거 우리 단어장에서 수업할 때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모랄, 요게 도덕적인 이란 형용사, 모랄리티, 도덕성. 조심할 거 뭔지 기억납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못할. 기억하십니까, 요거요? 인수 기억나? 그 옛날에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영화나 게임 보면은 악당 이름이 임모탈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매드맥스에서도 임모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할, 필멸을,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이라는 뜻이에요. 죽는. 필멸의, 반드시 죽는이라는 뜻이고 이런 것도 나와요? 네,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IM을 붙이면 임모탈, 그럼 불멸의예요. 불멸의. 그래서 영화에서 악당들 이름이 임모탈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매드맥스라는 영화 뭐 작년에 개봉했었나요? 원장님이랑 새벽에 민쌤이랑 같이 보고 왔었는데 거기서 악당이 임모탈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은 얘 명사가 모탈리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반드시 죽음, 필멸성이란 뜻이고
모랄리티냐 모탈리티냐는 이게 눈속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조심. 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의어는 아니고 생김새 때문에 피아제는 주장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is like 마치 이것과 유사하더라. 동사 아니죠. 뭐뭐와 같은. 무엇과 유사하더라.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와 유사하더라. 무엇에 대한 이해? Those water glasses. 그 물잔들과 관련된 이해와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러면 저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부피 보존 법칙을 발견한 건 놀아봄으로써 발견했죠. 그러면 도덕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아마 놀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하미추론 문제 나오면 저는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똑같이 놀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we can't say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요? 우리는 뭘 말할 수 없죠? It is innate.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의 it은 도덕성을 받아주시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innate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 innate 하면은 선천적인 타고난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natural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고 하나 더 inherent라는 단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nnate부터 시작해서 우리 바꿔 쓰는 단어를 쭉 몇 개 연습하고 있죠. 똑같이 대체가 언제나 가능해요. inherent는 타고난, 선천적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덕성은 선천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더라 무엇을? 도덕성을 직접적으로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성 타고난 것이다? 도덕성은 사회화다?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도덕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rather, 오히려 instead 이런 친구들입니다. rather, 문장 삽입이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it is self-constructed더라. 어떻게 되는 거래? It is self-constructed. 도덕성은 수동. 도덕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더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as, 뭐 할 때 부사절, 뭐 할 때 하고 나는 수이나 여기 빈칸 괜찮아. 아이들이 뭐 할 때 요렇게요. 뭐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잘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 변형 좋아요, 참. 아이들이 뭐 할 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 때 도덕성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예시가 나왔던 거예요, 먼저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도덕성이요? 선천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요? 뭐 성인으로부터 학습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덕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더라? 도덕성 결론 먼저 딱 박아볼게요. 또래와 놀 때 도덕성은 형성이 되는 거래요. 아마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도덕성이 부족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나요? 아마 그 친구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았기보다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사회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연소정 같은 경우는 완전 인싸 아닙니까? 어깨 막 덜렁덜렁거리고요. 도덕성도 굉장히 높죠. 그 동생만 봐도 제가 딱 알 것 같거든요. 민기 아주 이뻐 죽겠어요. 어쨌든 taking turns in a game is like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etween glasses. 상곡관에서 예진아 이거 어제 수업 다 끝났는데 이거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taking turns. 동명사 주어를 먼저 잡아줄까요? 그러면 수일치 단수가 바로 보입니다. 괜히 또 turns를 보고 맞추지 마시고 taking turns라는 표현은 턴이 너 차례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게임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자, 이번에 서연이가 해. 아, 이번엔 다음은 예림이가 하자. 기다려줘.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더라? pouring water, 붓는 것과 같더라. 물을 앞, 뒤로 붓는 것과 같더라. 자, 일단 직역입니다. 물을 앞, 뒤로 붓는다. 어디 사이에? 유리잔들 사이로 물을 앞뒤로 붓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피아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었죠. 아, 물의 높이가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쳤다 그랬죠. 부피 보존의 법칙.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컵이 하나 더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너네들이 한번 부피 보존의 법칙 한번 알아볼래? 네, 선생님. 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여기 잔이 비겠죠. 그러면은 이 빈잔에다 이 물을 붓는 거야. 그럼 높이가 똑같이겠지. 어? 높이가 똑같네? 이상하다. 그럼 이 물을 여기다가 붓고 빈 잔에다가 다시 붓게 되면 물 높이가 똑같네?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뭔가요? 이 표현. 앞뒤로 물을 부어본다? 이렇게 번갈아서 부는다? 이건 뭡니까? 이거 노는 것입니다. 그치? 그럼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하게 되면서 물의 부피 보존의 법칙을 알아낸 거죠. 그쵸? 그럼 게임에서 번갈아 가게 되면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아닐까요? 즉 함께 노는 것, 게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마치 그것과 유사하더라. 아이들이 스스로 파악을 했듯이 게임을 하면서 번갈아 하는 것도 역시 도덕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과정일 것 같습니다. 됐죠? Once kids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once 부사절 끌고 나옵니다. 일단 아이들이 have pp 도달하게 되면 어떤 나이대로 진입한대? 예림아? 한 5살이나 한 6살 정도의 나이대로 진입하게 되면 then 그렇다면 주절 나옵니다. 그렇다면 playing games 나왔지. 게임을 하는 것과 working things out together. 자, 어떤 느낌인가요? work out이 일을 하다의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한다라는 이 의미는 게임들을 협력하며 하는 거겠죠? 됐죠? 게임들을 하는 것과 무엇인가 협력하면서 하는 것은 도덕성을 배울 것 같아 왠지. 그치? We help them learn about fairness far more effectively. We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이,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또 생략.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에 대해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About fairness. 잘 알고 있죠?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치지 말고 비교급 강조 부사까지 또 등장했습니다. Far more.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then 뭐보다 any teaching from others. 가르치는 것보다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에 굳이 ing가 나와야 되나요? 네,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수인아. 이 then이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요. 즉, 게임을 하면서 노는 것이 여기 ing 달려있죠. 게임을 하면서 놀고 협력하면서 하는 것은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하면서 비교 대상이 서로 ing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teach 동사 원형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 키즈 카페에 많이 가서 도덕성을 사회화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래와 많이 노셨을 것 같습니다. 38번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 또래와 함께 놀면서라는 걸 기억하시고 왜 물잔에 있는 거를 물높이와 관련된 예시가 왜 나왔는지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카트에서 단서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괜히 겁먹을 것 같거든요. 39번 괜히 겁먹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되게 말을 딱딱하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단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말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오늘날 냉방 설비는 쾌적함을 제공하면서 축적된 지혜를 잃게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냉방 설비, 특히 첫 번째 문장의 에어 컨디셔닝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냉방 설비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 말을 너무 탁탁하게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문장만 잘 해결하시면 나머지 내용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머릿속으로 그림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괜히 겁먹지 마시고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게 상승이라고 말을 하죠. 상승. 무엇의 상승? 에어컨의 상승은. 그 에어컨의 상승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 표현으로 보면 에어컨의 출현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출현.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adven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에도 나오는 안 나오네. 오히려 좋다. 이게 출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어컨의 상승 아니고 얘네만 에어컨의 출현입니다. 에어컨의 출현은 뭐 했습니까? 가속화했습니다. 예전에 난 이 단어를 보면 서연이가 항상 기억이 나요. 질문 한번 했었던 단어죠. 가속화시켰습니다. 무엇을?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무엇의 건설? built. 과거 분사를 먼저 체크를 잘 하세요. 밀폐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했더라. 밀폐된 건물이요? 지금 이런 곳이요. 그렇죠? 창문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곳이요. 밀폐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폐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그런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줬겠죠. 하면서 웨어가 등장하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여기서 웨어는 일단 끝까지 가셔야 돼요. 웨어는 그 문장의 끝까지 가면서 앞에 있는 건물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라고 할 거고요. 여기가 말이 되게 딱딱합니다. 설명할 거야. 좀만 기다려줘. 어떤 건물인데 그 건물들의 유일한 공기의 흐름은 airflow, 공기의 흐름은 is through 이걸 통해서일 것 같아. 뭘 통해서? 여과된 배관. 설명할게요. 여과된 필터가 있는 배관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있을 것 같아. 무엇의 배관이지? 에어컨 유닛 장치. 에어컨 장치의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있는 밀폐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에어컨. 띡 바람 나오면 이렇게 공기 흐름이 쫙 붕붕 되죠? 여기 뭐 있겠습니까? 배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스파이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스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스파이가 5명이 있으면 좀 그렇긴 한데 밖에 경찰이 막 오고 있어요. 원전이 막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야 수희라 너 엎드려봐. 수희 밟고 올라가고 요걸 돌돌돌돌돌 돌리면은 여기 뭐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길로 이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거미줄도 막 이렇게 치우고 그게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덕치예요. 그래서 거길 통해서 지금 공기의 순환이 있는 밀폐된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제. 근데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는데요. 던진 건데요, 필자는. 이건 우리 받아야 됩니다. 굳이 이런 방식일 필요가 있나요? 무슨 말이죠? 공기의 흐름 있죠. 공기의 흐름은 꼭 이런 식으로 돼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필자는 이렇게 던진 거예요, 지금요. 에어컨 장치에 있는 여과된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흐르는 건물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됐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회의적이죠.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내용 당기셔야 됩니다. 야, look at. 늘 자동사 룩은 봐봐봐. 뭘? 오래된 건물 좀 봐봐봐. 어디에 있는 뜨거운 기후, 더운 기후에 있는 그런 건물 좀 봐봐봐. Whether it's in Sicily or Marquesi, 테헤란. whether 여기서 지금 부사절이네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그 건물이, 그 오래된 건물을 지칭해요. 오래된 건물이 이런 곳에 있든지 M이라는 곳에 있든지 테헤란이라는 곳에 있든지 뜨거운 기후에 있는 오래된 건물 한번 봐볼래? 그래? 그럼 오래된 건물은 에어컨이 없을 텐데, 그치? 그럼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데? 자, 이제 당기셔야 돼요, 슬슬. 건축가들은, 자, 말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중요성을 이미 건축가들은 알고 있었나 봐. 무엇의 중요성? 그늘, 공기의 흐름, light colors, 밝은 색깔들의 중요성을 건축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 They oriented, 그들은, 건축가들이죠. 건축가들은 oriented 했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orient라고 말하면 이게 방향이라는 뜻이 있고요. 방향으로 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디를 향하게 하다. 어디를 향하게 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두다라는 의미거든요. 건축가들은 향하게 했습니다. 자, 느낌 잡으면서 건물들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했대요. 왜? To capture. 잡기 위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시원한 산들바람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바람이라고 하십시오. 서늘한 바람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병렬 구조네. 1번 to, 2번 to 생략, 그리고 막기 위해서, 최악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 The after는 언제? 한낮에, 오후의 최악의 열기를 막고 시원한 바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했었어. 그럼 이 과정이 지금 뭔지 알아요? 야, 에어컨 굳이 있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 활용했고 시원한 바람을 사로잡고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건물을 향하게 했단 말이야.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향, 남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건축가들께서는 만드셨다고 무엇을 가지고 선생님, 뭐 자동사 같아요. 맞겠죠. 자동사겠죠. 수동은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건설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두꺼운 벽을 가지고 건설했고 하얀 지붕들을 가지고 건설을 했어. 그리고 transom,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 같아요. 채광창을 가지고 건설을 했단 말이야. 채광창 조금 이따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어디 위에 있는 채광창? doors, 문 위에다가, 됐죠? 문 위에다가 채광창을 설치를 하기도 했단 말이지. 왜? To increase airflow라고 얘기했네요. 공기의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서, 즉 공기의 흐름을 유입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문 위에다가 채광창과 밝은 지붕들과 두꺼운 벽을 가지고 건설을 했다니까. 머릿속에 그림 이제 그리셔야 돼요.
자, 이러한 기능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늘이 있고 공기의 흐름과 밝은 색깔들을 인식을 했으면은 그 건물은 상대적으로 시원할걸요? 왜? 아니, 검은 색깔이 햇빛을 더 잘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밝은 색깔은 반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건물을 지었었고 바람을 끌어당기고 최악의 열기를 피하도록 하는 거였어. 그리고 두꺼운 벽, 열을 차단하고 white roofs, 태양빛을 반사하고 채광창을 둠으로써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했었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일 필요가 있냐고.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 다 알고 계셨거든. 이미지 한번 보고 갈까요? 좌측 보시게 되면은 혹시 transoms over the doors라는 표현이 느낌이 오시나요? 문 위에 채광창 같은 거를 뒀대요. 그래서 이거 저기 뭡니까? 축 하고 잡아당기면 창도 쑥 하고 올려지거든요. 바람 통하게.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대한민국이라던데요. 지중해식 마을이래. 대한민국이 있다던데. 그래서 나는 지중해식 건축물 했더니 대한민국에도 이런 건물이 하고 이렇게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해에 있는 것 같겠죠.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얀 색깔 건물. 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빛을 반사하면서 건물에 구멍들도 많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장려하면 되는 건데 아니 왜 굳이 밀폐된 건물에다가 여과된 장치를 두어서 여과된 배관을 두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냐고 하고 anyone who 우와 비교적 최근에 배운 문법 맞습니까? 이거 일단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요? 여기까지 샥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anyone 하면서 동사 바로 떠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anyone who네. 그럼 이거 뭐야? 맞아. 복합 관계 대명사 후에버였었지. 이거는 수인이하고 서연이밖에 안 계셨었죠. 원래 문장이 후에버였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어 자리로 등장하니 얘가 명사 성격이겠구나. 그럼 노메로 후가 아니라 후에버, anyone 후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했었었죠.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 그쵸? 그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네요. 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 응? 어떤 사람? Who has ever spent? have 플러스 pp 계열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한 몇 분간 a few 뒤에 복수명사 a little 나오면 안 돼. 예림아 복수명사 나와야 되거든. 몇 분간 시간을 썼던 사람이 있다고 한번 봐보자고. 어디에서? 진흙벽으로 된 집에서 말이야. 투손이라는 곳에 있는 진흙집에서 몇 분을 보냈던 사람 또는 1번, 2번 산책을 해봤던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 어디? 좁은 길거리인데 올드 세빌이라는 곳에 세빌은 스페인의 도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에 좁은 길거리들을 걸어봤거나 투선이라는 지역에 진흙벽으로 된 집에서 몇 분간 시간을 써봤던 사람은 누구든지 알걸요? 뭘 알아요? 빨간 펜 다시 돌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이러한 건축 방식들이 자 how well 다음에 의문사의 주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methods 하고 work 실질적 동사 나온 거겠죠. how 문장에 이러한 건설 방식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걸?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고. 저도 물론 몇 분 동안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진흙으로 된 벽이 있는 집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벽이겠지 예림아? 가수면 상태. 바람이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서연아? 흙으로 돼 있어. 벽돌집이 아니야. 머드 브릭이거든요. 흙집이에요. 흙집. 제 생각엔 바람이 잘 통할걸요. 벽돌집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아예 안 통하겠죠. 그리고 좁은 길거리들 생각해 볼까요? 바람 통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돼요. 바람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곳. 그러면 이러한 건설 방식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공기의 흐름을 인식한 건물 방식이네요. 진흙으로 된 벽이 있는 집이거든요. 저도 그래죠.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른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곳은 거의 진흙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단열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은 잘 통하더라고요. 바람도 잘 통하고 단열도 잘 되고 워낙 일교차가 큰 곳이니까. 그러나 아이고 나왔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왔어.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는, 자, 어떤 지혜인 줄 알죠? 야, 건물 굳이 그렇게 밀폐되게 지을 필요 있냐? 뭐 에어컨으로 뭐 공기 여과 작동을 하냐? 야, 우린 그 전부터 공기의 흐름을 인식했잖아. 그러한 지혜는 됐니? about 무엇과 관련된 지혜? 어떻게 deal with heat. deal with 오늘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어떻게 열기를 잘 다룰 수 있는지, 더위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지혜는 하면서 조심, 분사다. 응? 분사라고 분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동사로 보기 쉽상이야, 예진아. 근데 얘가 동사라면은 지금 능동형이니까 명사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얘가 생략이 됐겠네, being. 수동이라고, 수동. 그러면 여기서 지칭하는 거는 아마 이러한 지혜일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열기를 잘 버티는지와 관련된 이런 지혜.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축적이 되어 있었다고. 보통 1세기에 100년이죠. 그럼 수백 년에 걸쳐네요. 실용적인 경험의 됐어? 경험으로 이루어진 수백 년 동안 이런 지혜가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혜는 어떻게 됐어? is 수일치 단수 잘 잡아놔야 됐었겠지? 주어하고 동사 자리가 멀어요? 이런 지혜 어떻게 된다? 모두 너무 자주 수동 무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쭤볼까요?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인수배. 한낮에 여름은 막 34도예요. 내가 녹냐 아이스크림이 녹냐 그게 문제입니다. 먼저. 저기 막 올리브영 딱 들어오면 되게 시원할 것 같아. 거기 들어갈래? 아니면 좁은 골목길 들어갈래?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당연히 올리브영이죠. 저 같은 올리브영 갈 겁니다. 근데 좁은 골목길도 충분히 시원할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더위를 다루는 그런 지혜와 관련된 것,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어 왔는 그런 우리 조상님들의 소중한 지혜, 그거 너무 자주 간과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에어컨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됐죠? In this sense, 이러한 측면에서 에어컨 내가 너무 비난했나? 이러한 측면에서 에어컨은 is not just, 가만히 있어보자, 나돈니 덩어리 맞나요? 너 언제까지 얘기해? not only, just, merely, simply. 계속 얘기했지, 상관접속사 파트에서. 근데 but이 없는데요? 제가 세미콜론이나 콜론은 접속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but이네. 그러면 여기 also 보이니? 그럼 이거 not only, but also 맞아요. 콜론과 세미콜론이요. 이러한 측면에서 에어컨이라는 것은 기술일 뿐만 아니라 미안해 내가 너무 까내었다 에어컨. 무엇에? 개인적인 편안함, 개인적인 안락함에 대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에어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게 살아가냐고. 그뿐만 아니라 하고 벗강조. 에어컨은 또한 무엇이다? 나 여기 문제 냈는데 수인아. 에어컨은 또한 무엇이다? 까먹는 것의 기술이다. 이게 아마 여러분 표현은 망각이라고 되어 있을걸요. 에어컨은 망각의 기술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무엇을 잊어왔겠니? 에어컨이 부상하면서 에어컨은 무엇을 잊어왔을까 예림아? 얘기해도 괜찮아? 목소리 나밖에 안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잘못 들었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이냐는 거지. 예진아, 어떤 느낌의 기술일까? 에어컨은 망각의 기술이다. 위에서 다 던져,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이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요. 뭘 다 잊어버리게 됐을까? 어. 막 입에서 매면 돌거든?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 얘기해도 돼. 내가 정답 만들어 줄 거야.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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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소재가 되는 거야. 수인 생각은 어때? 그거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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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의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봐봐봐.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느낌은 맞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망각의 기술이라는 건 수백 년간 경험으로, 지금 이런 표현 없었는데요. 다 위에서 제가 끌어오는 거예요. 축적이 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겠지. 그게 아까 예진이가 말씀하신 뭐 두꺼운 벽이라든지 채광창이라든지 밝은 색의 집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기술을 전부 다 잊어버리도록 했다. 그래서 올리브영 들어갈래? 좁은 골목길 가려면 우리는 올리브영 갑니다. 하지만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 충분히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에어컨, 개인적인 안락함, 네, 그건 좋긴 하더라.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미지로 보시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흙집입니다. 이게 진흙으로 된 집. 어때요? 나름 시원해 보일 거예요. 창문도 많고요. 구멍 송송송 뚫려 있거든요. 바람 잘 통해요. 오른쪽이 바로 Narrow Street in Seville입니다. Old Seville.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봐보세요. 그늘 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벽들과 벽들 사이가 좁기 때문에 그늘은 잘 집니다. 심지어 건물의 색깔은 어때요? 밝아요. 햇빛도 많이 빨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저 작은 통로로 바람이 엄청 돌아요. 저게 바람 통로예요. 그럼 공기의 흐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굳이 밀폐된 건물 속에 있는 여가된 배관을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이어질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우리 선조들 이렇게 했었거든 라고 말했던 게 39번입니다. 마지막까지 스포트 부탁드릴게요. 40번인데요. 주제문 틀에 박힌 선형적 방식이 아닌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선형적 사고의 필요입니다. 선형적이다라는 표현은 2년 전에 수능 특강에서 계속 실렸던 내용이고요. 고1한테 선형적이라는 단어는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항상 고3 선배들 거를 나왔었거든요. 고1한테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단어 체크하고 갈게요. 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료로 보시면 몇 번 문장인가요? 40번 지문에 모르겠어요. 뭐 어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이 있네요. linear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L-I-N-E 보이고 선이에요. 선. 그래서 linear라고 말하면 선의가 되는데 이게 바로 직선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형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문에서도 그렇고 리니어가 나오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리니어입니다. 리니어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조금만 버텨. 40번 지문 되게 중요해서 그래.
집중력 스포트 내주세요. 그러면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 리니어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직선적인 방식입니다. 쌤 잘 모르겠는데요? 아, 되게 쉬워요. 어제 제가 상국관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 웃었거든요. 그치, 나 이런 사람 맞지 했더니 막 끄덕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랬는데, 리니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서연아, 원칙주의, 기강철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마감 기한 안에 지켜놔. 니네가 정한 거잖아. 하루만 더요. 안 돼. 이게 리니어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럼 봐봐봐.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쭉 가게 되면은 정답을 도출하면 오히려 좋겠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장벽이 생긴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방해물이 생겼어.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방해물이 생겼을 때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예림아,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돌아가야죠. 맞죠? 그럴 때는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리니어가 아니에요. 이건 리니어, 직선적인 방식이 아니죠. 소재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 교재에, 어딘가 있어요. 6번 문장에 오른쪽에 보면은 non-linear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 과정인 거예요. 비선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돌아갈 수 있는 미덕이에요 결국엔요. 됐죠? 그래서 리니어라는 느낌은 제가 왜 계속 시간을 조금 끄냐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원칙적으로 가려고 하나 장벽을 마주하게 되면은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정답 도출은 어렵겠지. 그치? 그런 경우에 좀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주제문을 다시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틀에 박힌 선형적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선형적 사고에 필요해요. 그래서 주제문이 다시 느낌이 오실 거예요. 틀에 박힌. 원칙적이고 절차에 따른 이런 직선적인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비선형적 사고도 필요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리니어와 넌 리니어를 그냥 해설대로 가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가볼게. In the course, 이런 과정에서 자, 어떤 과정이니? trying to 부정사하려고 해. 됐어?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뭐를? 문제를 해결할 거야. 소재 살짝 나와주네. 살짝. with an invention. 발명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발명품이거든? 그럼 발명품은 새로운 개념이겠지. 그치?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치? 발명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은 may encounter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A brick wall? 벽돌로 된 벽을 마주한다? 벽을 마주한다? 장애물이네 그러면. 옵스타클 아니에요? 베리어 아닙니까? 하나 더 외워놔. deterrent. 어디서 봤죠? deter, 막다. stop A from ing, deter 있었거든요. deterrent, 방해물. 외워놓으세요. 벽돌로 된 벽은 장애물을 말하는 거야, 지금 예진아. 장애물을 맞이할 겁니다. 무엇에? 저항의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다. 그럼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정답을 도출하는 걸 방해하는 장벽을 지금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When, 뭐 할 때? You try to think your way logically through the problem. 단어 하나하나가 예뻐요, 지금요. 분석을 했으면은 이렇게 예뻐지거든, 단어 하나하나가. 뭐 하려고 할 때? 너가 시도하려고 할 때야. 뭐 하기 위해서 try to 또 썼어요.
생각하기 위해서 시도할 때 너의 방식을 생각하려고 해.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뭘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너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직역 안 해도 돼요. 너의 방식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 이게 그 그림이야, 예진아. 결국에.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맞는데? 그래, 발명품을 가지고 지금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지금. 아니 이게 공식에 따르면 이게 맞거든? 이게 논리적인데? 야, 내 생각이 틀렸을 리가 없는데?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봐봐봐. 나는 논리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장벽을 마주하면 결국에 정답 도출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은 그게 뭔데요? 선형적인 과정입니다. 선형적인 과정입니다. 타입은 그냥 뭐 유형이라고 되겠죠. 선형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일단 리니어 띵킹은 뭡니까? 일단 논리적 사고 방식이에요. 일단요. 단어가 이쁘다고요. Which uses our reasoning skills. 콤마 위치네. 그러한 선형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콤마된 안 돼. 그러한 선형적인 과정은 뭘 사용합니까?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수인아. 나쁜 건 아니지. 논리적인 생각이고 추론 능력이 그거 좋은 거야. 그거 좋은 거 맞아. This works fine. 이것은 잘 작동합니다. fine. 뭐 섬세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 작동합니다. 이거 괜찮아. 전제조건 붙어야 돼. 뭐 할 때? When we are operating. 우리가 operating 하고 있을 때 작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행하다, 작업하다. 여기서는 서연아 비동사 ing입니다. 근데 자동사 느낌이네. 그래서 전치사 붙었나 봐. 우리가 작업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됐어요? 따라왔어요? In the area. 이러한 영역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어떤 영역? 그래, 이러한 경우에만이야. 어떤 영역? 뭐 what you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나 우리가 have experienced 한, 됐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전에 경험을 해본 영역이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경험해 본 거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을 알고 있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전에 알고 있고 그 전에도 해봤고 그 전에도 해봤었고 뭐 여러 번 뭐 작동해본 방식에서는 잘 작동해요. 선형적인 사고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 논리적 방식이고 자신의 관련된 분야에서는 잘 작동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ideas and viewpoints 부사절의 영향은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만 할 때, need to 부정사, deal with, 다뤄야만 할 때, 됐니?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상, 그리고 새로운 관점들을 다뤄야만 할 때, viewpoint, 관점.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점 나올 때 항상 얘네 같이 짝꿍이에요. 일단 perspective. 그리고 point of view. 얘는 같이 짝꿍입니다. 관점 딱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늘 바꿔 쓸 수 있어요. 뭐 여기서는 그럼 perspectives나 points of view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나 우리가 다뤄야만 할 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들을 다뤄야만 할 때 반대 느껴지는 수이나? 이거 반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런 부분에선 잘 작동하지만 전혀 모르는 부분들 됐어요? 전혀 모르는 부분들에서 작업하게 될 때 linear thinking이라는 것은 will often come up short 할 거래요.
선형적인 사고라는 것은 종종 어떻게 될 것이다? come up short. 부족할 것입니다. 좀 이상한가? 한 번 더 돌릴까? 충분하지 못하다. 한 번 더 돌려요? 효과가 없을걸요? 이 short을 ly 붙이는 순간 박살 나는 거예요? 선생님 부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미안한데 shortly 하면 즉시라는 뜻입니다. 곧 이란 뜻인 의미가 완전 바뀌고요. 여기서 이 short은 이 친구를 꾸며주겠죠. 논리적인 생각은 부족할 거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거야. 자, 전제 조건 나왔죠. 선형적 방식 좋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에선 잘 적용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살짝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발명품을 가지고 작업을 해. 그게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아니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고,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발명품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는 선형적인 사고는 도움이 안 돼요. On the other hand 계속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의성이라는 것 그 자체로, 창의성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해석상 뭐 본질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뭐 그 말도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걸 포함해요. 뭘 활용하니? 새로운 정보를 잘 활용해야만 해요. 어디에? 오래된 문제들에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 새로운 정보를 잘 활용해야지. 일단 먼저 창의성이라는 건. 창의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서연아?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에 잘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활용이라는 말을 좀 바꿨죠? 적용이라고 바꿨어요. and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해? 이런 개념을 포함해. 무엇과 관련된 개념? 새로운 관점들과 새로운 사상들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해. 무슨 말이냐면 예진아,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창의성은 새로운 정보를 잘 적용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관점과 생각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For this,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끊으셔요. 원래 콤마가 있어야 예뻐요. You will be most effective.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효과를 보실걸요? 가장 효과적이실걸요? 전제 조건. 어떤 경우? 만약에 너가 run to 부정사, run ing 못 받아 예림아 또 바꿔 쓰기만 해. to 부정사. 만약에 너가 배운다면 뭐 하는 것을? 작업하는 걸 배운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왔지?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비선형적인 방식.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치? 창의성과 관련돼 있겠지. 그렇다면 너는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건가 봐. 즉 사용해 보자고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비선형적인 방식은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stated differently. 이건 분사구문인데요. 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관용 표현입니다. 예전에 우리 frankly speaking 이렇게 나온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다르게 진술되자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in other words라고. 다시 말하자면 if you think in a linear manner. 야, 만약에 네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조심해.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원칙 철저, 기강 준수.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너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을까? 너 conservative. 아까 보존 이렇게 나왔었나요? conservation, 보존 법칙으로요. 너 보수적이 될걸? 원칙 철저. and 그리고 너 keep coming with techniques which are already known.
계속해서 뭐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까? keep ing 맞아요? keep ing 맞습니까?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come up with 알고 있지, 예림아? come up with 뭐뭐를 떠올리다. 만약에 네가 자꾸 원칙, 철저, 기강, 준수,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너 보수적이 될 텐데.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술들만 떠올리게 될걸? 어떤 기술? Which are already known. 오, 수동이다. 그런데 주관대다. 선행사 복수다. 되겠다. 생략 가능하겠다. 이미 알려져 있는 새로운 기술들만 떠올리려고 할 걸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말이야.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관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만 계속 떠올리려고 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냐고 못 구하지. Of course, this is just what you don't want. 물론 이런 것은 앞문장 전체가 되겠지? 너가 보수적이 되고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들만 떠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겠지?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원치 않는 것이지? what 떴죠? 선행사 명사 아니고 want의 목적 없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거니까요. what을 풀었으면은 nothing that, nothing which. 그치? 그래서 언제나 what을 고수하지 마시자. 선행사가 등장하면 그땐 다시 대신나 위치가 되는 거니까 언제나 what을 고수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문장 압권이죠. 비선형적인 방식을 강조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선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선형적인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너 글쎄 이렇게 될걸? 그거 네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됐죠? 40번 질문. 리니어와 언리니어의 느낌을, non이었죠? non-linear의 느낌을 잡는다면 쉬운 지문이 될 겁니다. 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2024년, 2025년 3월 모의고사의 모든 시험 범위가 끝났거든요. 영상 종료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